네, 자, 제115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될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 보시면 서울은행에서 발행한 자기합수표, 당좌개설보증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 핵심은 이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것만. 자, 그러면 앞에 이론교재 132페이지에 보면 현금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은행에 가면 바로 돈으로 바꿔주는 자기합수표, 현금, 그리고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아무 때나 뽑아 쓸 수 있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자기합수표, 은행에 가면 바로 신분증 확인하고 현금으로 바꿔주죠. 그럼 얘는 현금입니다. 자, 밑에부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인데 적금 탄다고 그러죠? 3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요거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친구들이 다 뜯어먹으러 늑대로 변할 겁니다. 자, 요거 두 개는 맞는데 당좌개설보증금, 이거는 뭐예요? 당좌예금 거래를 틀려면, 당좌수표를 발행하려면 은행에 보증금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보증금은 아무 때나 뽑아 쓸 수 없죠. 당좌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에는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단기 투자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3만 원, 7만 원 더하면 정답은 3번 10만 원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다음 2번 문제. 자,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자, 지금은 우리가 K랩이라고 하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수행을 합니다. 자, 요거 앞에 이론교재 67페이지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일반전표 입력 거래 문제가 나오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분계하죠. 분계로 입력하죠. 분계 입력하면 자동으로 쫙 만들어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걸 수기로 다 했어요. 그러면 현금은 현금 장부에, 당좌예금은 당좌예금, 상품은 상품 장부에 옮겨주는 거를 전기해 주면, 자, 요렇게 해서 1년 내내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다가 12월 달 됐어요. 결산 정리 전 시산표를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확인합니다. 확인. 왜? 지금까지 한 게 어느 정도 맞았나? 그래서 이 시산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맞았는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 시험 문제 4번 문제 결산 정리 전 결산 정리 분계를 입력하죠. 시험 보죠. 맨 마지막에 조회하듯이. 자, 결산 정리 분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 여기서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번 결산 정리 후 시산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마감 버튼 하나 탁 누르면 더 이상 수정 불가능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요게 1년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거래가 발생하면 일반전표 입력 제일 먼저 하는 거, 매일 하는 거, 분계죠? 분계하면 전기는 자동으로 다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12월 장부 마감하는 결산일쯤 되면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수정 후 시산표 중간에 뭐가 있어요? 결산 정리 분계, 선급 비용, 미수 수익,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 감가상각비 대손축 나금 설정 여기서 다 하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전에 마감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럼 정답은 분계, 그 다음에 결산 정리 분계, 각종 장부 마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은 개인 기업인 서울상점이 손익계정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자, 여러분들 개인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손익계정은요,
손익계산서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손익을 집합계정이라고 그래요. 손익계산서 작성하기 전에 한번 모아놓고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하고 똑같다. 자, 그럼 손익계산서 비용은 어느 쪽에 적습니까? 차변에 비용을 적고요. 대변에 수익을 적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상품 매출은 수익, 매출 원가 비용. 그러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상품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26만 원에서 12만 원 빼면 14만 원. 여기 3번 보면 단기 매출 총이익은 14만 원이다. 얘는 맞는 거였고요. 자, 우리는 틀린 거 찾을 거니까 단기분 보험료는 3만 원이다. 비용 보험료 3만 원 있어요. 예, 맞아요. 단기분 이자 수익은 만 원이다. 이자 수익 여기 있어요. 수익 만 원 맞습니다. 자, 4번 단기 기말 자본금은 8만 원이다. 여기 자본금이 있으니까 자본금 8만 원 맞는데 정답이 없는데 아니죠. 여기는 비용을 적는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뭐야 도대체? 자, 요거 다 합치면 총수익 27만 원. 자, 여기까지만 요거 다 더하면 총 비용입니다. 그러면 총수익에서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9만 원? 예. 요 27만 원에서 마이너스 19만 원 빼면 8만 원 나오죠. 얘는 뭐예요?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그럼 당기순이익이죠. 다시 말해서 이 8만 원은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지금 개인기업이라 그랬죠. 개인기업은 돈 벌면 누가 다 가져요? 여러분이? 아니죠. 사장님이 다 가져가죠. 사장님이 다 먹고 망하면 사장님이 망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익은 사장님 계정, 자본금 계정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계정으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자본금이라고 돼 있지만 얘는 당기순이익이고 이익은 사장님이 먹는다. 자본금 계정으로 보내준다. 해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본금은 8만 원이 된다가 아니고 당기순이익은 8만 원이 된다가 원래 맞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보너스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짝지어진 것. 그러면 시험 볼 때, 이론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K랩 프로그램 꼭 열어놓으라 그랬죠, 항상. 자, 여기에서 보니까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이거 뭐지? 자, 지금 자산, 부채, 자본만 찾으면 되죠. 비용자가 들어갔다 해서 이게 비용 항목이 아닙니다. 유동부채에 보니까 자, 여기 미지급금 보이죠?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부채. 미지급금은 뭐예요? 상품 이외의 것. 에어컨이라든가 비품 같은 거 나중에 갚기로 한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밑에 미지급 비용이 보여요. 이 비용은 뭐냐? 예를 들어서 임차료,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그럼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죠. 내년 1월 1일 날 주기로 했다. 그럼 미지급 비용도 미지급금과 성격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유동부채예요. 어쨌거나 미지급금, 부채, 미지급 비용도 부채,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은 자산부채, 자본끼리만 모아놓은 거.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일단 답은 나왔고요.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 근데 매출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수익. 그래서 2번은 아웃. 감가상각누계액은 이건 차감 계정입니다. 부채 차감 계정이고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얘도 아웃. 대손충당금도 차감 계정이고 대손상각비 비용.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비용 또는 수익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얘는 정답이 안 되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채들만 모여 있어서.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요거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다음 중 결산 시 차기 2월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 차기, 내년 회계기간, 다음 회계기간.
2월 넘기다. 자, 쓰다가 남은 돈 내년 장부로 넘겨서 써야죠. 그 다음 뭐 외상값 못 갚은 거 외상매입금 또는 외상매출금 내년에 받거나 줘야죠. 다 차기 2월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차기 2월로 넘어가는 거는 재무상태표 항목, 자산, 부채, 자본만 내년으로 넘어가고요. 반대로 손익계산서 항목, 수익 비용은 직원 급여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임차료 나가면 그걸로 끝. 내년은 내년 비용 처리하고 올해 비용이 내년까지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기 2월로 넘어가는 건 재무상태표 항목만 넘어간다. 자, 근데 이자 수익은 수익, 비용, 통신비 비용, 미수금은 아직 받지 못한 거 자산이죠. 그래서 얘만 차기 2월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단기 비용 또는 수익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 차기 2월 내년으로 넘어간다. 아, 자산 부채 자본 요렇게 연관 지으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6번 문제. 자, 유형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 기계장치 유형자산을 이렇게 샀어요. 뭐 우리 책 인쇄하는 인쇄사에 가보니까 뭐 하나에 뭐 몇십억 하는데, 자, 요렇게 기계장치를 살 때 여기에 이러한 항목들도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더해준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해서 뭐 바닥을 콘크리트를 해서 다지는 거, 운송비, 취급비, 전문가들이 와서 설치해요, 기계를. 그래서 설치비,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자산들이니까 토지, 건물, 취득세, 등록세 납부합니다. 단 한 번밖에 안 내죠. 재산세하고는 달라요.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거고 취등록세는 취득할 때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 관련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포함시킬 수 없는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아까 기계장치 설치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취득세 들어가죠. 취득 시 발생한 운송비 다 들어갑니다. 근데 보유 중에 발생한 수선 유지비, 기계 매년 조금씩 손봐야 돼요. 요거는 수선비로 처리하지 자산 취득 원가에 더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자, 또 보너스 문제 나왔습니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딱 보면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구나.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판매비와 관리비, 회사 정상적인 영업에 관련된 것. 영업과 무관한 거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자 비용. 은행에 대출 받아서 이자 갚는 거. 요거는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자, 영업의 비용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을 팔아서 손해본 거. 이러한 것들은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직원들한테 해준 거 복리후생비, 요거는 직원들 사기에도 들어가는 거죠. 출장가는, 그건 출장비구나. 직원들한테 해준 거 복리후생비,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엄격히 말하면 관리비, 소모품비, 이것도 뭐 판매비 또는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알아.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 보면 요 복리후생비하고 소모품비가 있을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아까 차기 2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정이 잔액 표시가 올바른 것. 자, 잔액 표시는 어느 쪽에 되느냐? 요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만 보면 헷갈리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요거 기억나죠? 거래의 판례소득 결합 관계. 요게 일종의 회계의 구구단이죠. 자산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이렇게 8가지. 증가하는 쪽, 자산 증가.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자본 증가. 자, 증가 다 됐고요. 이제 발생하는 거. 비용이 발생,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
얘네들이 홈그라운드입니다. 증가하는 쪽 또는 발생하는 쪽이 홈그라운드예요. 잔액도 마찬가지 그 증가 또는 발생하는 쪽에 잔액도 생깁니다. 자산, 잔액은 항상 차변에 있어요. 돈 쓰다 남은 거. 현금이 대변에 갈 일은 없습니다. 잔액이 대변에 절대 안 남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면 모를까. 그건 마이너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홈그라운드 생각하세요. 선수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요? 먼저 받은 거, 계약금 받은 거. 물건 보내줘야 될 채무죠. 그러면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는 어느 쪽? 부채 증가는 대변. 근데 잔액을 지금 차변에 적어놨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장부가 틀린 겁니다. 대변에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선급금. 이건 자산입니다. 자산은 어디에요? 잔액이 증가가 차변이죠. 차변에 있는 거 맞아요. 2번은 올바른 것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자, 미수급 아직 받지 못한 거 자산이죠. 자산 증가 차변이고 잔액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대변에 있는 거 잘못된 장부.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그럼 여기 잔액이 남아야 돼요. 얘는 잘못된 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요령. 거래의 판료소 8가지 암기하고 있다 그러면 증가하는 쪽, 발생하는 쪽에 잔액이 항상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 3, 재고자산이 평가 방법. 우리가 물건을 팔다가 남은 거 있죠? 장부를 마감할 때, 얘를 금액을 뭘로 해야지? 라고 할 때, 업종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고가품을 취급하는 데는 물건 가지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럼 개별법을 씁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가장 정확하죠. 자, 하나하나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근데 24시간 편의점. 물건 하나하나마다 재고 정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신선식품, 뭐 과일 도매상 같은 데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아야죠. 우유 같은 거. 이런 데는 선입서출법. 피포라 그럽니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다. 반대로 오래 둘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 있어요. 골동품, 그 다음 또 뭐, 오래 두면 좋은 거, 좀 와인 같은 거, 이런 거는 후입선출법으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들어온 금액과 매입 금액을 매입 수량으로 나눠서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건데, 매일매일 하는 거,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건 이동평균, 한 달에 한 번 하면 총평균법, 뭐, 평균법이란 말이 들어간 게 가중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평가 방법, 우리는 요 개별법 할래,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 근데 연수합계법, 이건 뭐지? 요거는요, 감가상각할 때, 상각비 계산할 때, 기계장치, 내용연수, 수명이 10년짜리다.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경우 남은 내용연수를 다 더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연수합계법입니다. 얘는 재고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 감가상각하는 방법.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개정 과목에 대한 이해만 할 줄 알면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받아. 답은 나왔죠. 받았다. 받을 수금. 돈을 받았으니까. 먼저 받았다. 선수금이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할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개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고요. 대변에는 선수금,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요거 안 갚으면 멱살 잡혀요. 물건 줘야죠.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 줄 때는 선수금 없어지고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1번.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가 있죠. 설명이다. 아래의 보기 중 가하고 나에서 여기 있죠.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로 모두 옳은 것. 핵심은 이겁니다. 일정 시점 현재, 일정 기간 동안. 자, 아시겠죠?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그렇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성과, 다시 말해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예,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정답 나왔죠? 1번. 근데 왜 이거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표는 여러분 앞에 교재에 보면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수익비용은 일정 기간, 아까 매출액이 있었죠. 직원들 월급 급여 있고. 그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별로 집계하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냥 넘어가 버리네. 요 설명이 있었네. 예, 요거 설명 제가 정답이 풀이에 요거 다 실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다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낡아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죠.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토지가 나와요. 여러분 땅 낡아서 야 저거 몇천 년 됐어 저 땅 버려 이러지는 않죠.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유형자산 중에. 그 다음 여기 보면 기계장치. 기계도 뭐 수명이 있겠죠. 차량 운반구 자동차 한 10년 지나면 뭐라 그래요? 똥차, 우리 아빠 차, 건물 다 낡아버리죠. 근데 건설 중인 자산, 이 밑에 그림 제가 갖다 놨습니다. 뭐예요? 건물 짓고 있죠. 아직 완성도 안 됐어. 완성도 안 됐는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다 지은 다음에 그때부터 낡아가죠. 그래서 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집어넣었구나. 네, 요즘 그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좀 있어서. 자, 됐고요. 그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이 단기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한 달 동안 총 매입했어요. 그러다가 반품시키는 경우 있죠. 또는 할인받을 수 있고 애누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빼죠. 매입, 환출, 할인,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요 세 가지를 차감한 게 순수한 매입액이 되죠. 자, 상품 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고 매입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만 원에서 8천 원 빼야 되겠죠. 그러면 4만 2천 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정답 1번. 예, 이렇게 나왔고요. 이외에 뭐 매입 환출, 애누리 있으면 그걸 다 더해서 빼주면 예, 순매입액 나오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이것도 기본적인 공식, 손익법, 재산법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자본 1월 1일 날 30만 원 가지고 순수하게 부채 빼고 순수한 내 돈 30만 원과 장사 시작했는데 16만 원 벌었어. 그러면 기말자본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뭐 그냥 암산으로 되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공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재산법으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 뭐예요? 기말자본이 컸을 때 요거는 단기 순이익이고 반대면 적자난 거죠. 순손실. 자, 기말자본 우리가 구할 거 X 마이너스 기초자본 30만 원은 단기 순이익 16만 원. 자, 그럼 요 마이너스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가 되죠. 해서 30만 원 더하면 46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기말자본.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번다면 좋죠. 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제 마지막 15번. 자,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급여, 소득세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것도 헷갈리면 계정과목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요 파인드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줘야 하면 금방금방 살 수 있어요. 자, 급여는 영업비용이냐, 영업 외비용이냐, 이런 것들 따지는 건데,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보면, 급여, 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다른 말로 영업비라 그럽니다. 영업과 관련해서 나오니까, 그 외에는 영업의 비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 영업비,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이자 수익은 여기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기부금, 대표적으로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 자, 이자 비용이 아니고 이자 수익입니다. 그럼 영업의 수익. 이것도 맞아요. 자, 문제는 소득세인데 지금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입니다. 소득세는 세금에 들어갑니다. 세금과 공과. 물론 업무에 관련된 그거는 여기 정확하게 세금 이렇게 들어가고 사장님 개인 소득세에 대한 거는 요거는 뭘로 들어간다? 자본에서 뺍니다. 자본에서 차감하는 계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런 말은 없어요. 단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만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영업의 소득세는 영업의 비용으로 안 들어가요. 요거 나중에 혹시 정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발표 아마 월요일쯤 할 것 같은데 요게 단순한 사무실의 업무용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다 하면 그건 세금과 공과로 들어가는데 요게 사장님에 대한 소득세다 하면 영업의 비용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자본의 감소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옳지 않은 것,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이거는 옳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지금 카페에서 강의 보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유튜브에서 계속 질문 올리시는데 거기에는 답변을 달면 다른 사람이 같이 공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박쌤 전산에게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여기 보면 질문 답변이 한 30만 개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모르는 건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론 시험은 이번 115회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114회 못지않게 합격률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 시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